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탐방노트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탐방노트 함께할 분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탐방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기업을 살펴보니까 오늘 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호재성이 있거든요. 알리의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앱마켓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탑재가 됐는데 오늘 바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어떤 기업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스마트폰에 관련되면 어플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한컴 관련이나 아니면 MS, 그렇죠. 워드나 이런 다양한 이제 문서를 호환을 하는 좀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바일 오피스 시장에서 한 70% 이제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고 물론 예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에 뭐 선탑재되었었지만은 이제 구글 독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선탑재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힘든 시기는 겪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흑자에 전환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오피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뭐 AI와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좀 회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도 메리츠증권 김정우 연구원과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오리온도 그랬고 CJ 라인도 그랬고 그런데 또 이 AI 기업인 폴라리스 오피스도 원료 의약품 제조 기업인 에스텍파마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배경은 어떻고 시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왜냐면 보통 이렇게 인수하면 투자 자금 때문에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저도 이게 지난주 한 수요일쯤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하나둘씩 이제 온 디바이스 AI랑 그리고 에스테파마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아마 대부분의 지금 AI 관련들은 이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AI 신약 플랫폼의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신테카 바이오나 뭐 파러스 아이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AI 관련 이슈가 향후에 뭐 지금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는 CMO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된 뭐 천식 치료제 관련된 수출 일본에 수출하는 이제 기업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자회사들이 있지만은 이런 AI 속도와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바이오 관련된 신약 사업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추측성으로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쪽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또 AI 오피스 쪽인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 기기로 하는 온디바이스 AI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결합이 되는 게 뭐 나왔다고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업스테이지가 이제 관련된 이제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 이제 그 개발하는 이제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오피스를 통해서 하는 거랑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없이 하는 이제 기기 속에서 하는 이제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IR 담당자분께서 보여줬던 게 비전 프로입니다. 비전 프로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서를 여러 개 펼쳐놓고 작업을 예.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보여줬다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는 스마트폰 위주로서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탑재가 되었다면은 향후에 이런 폼팩터의 변화, 뭐 비전 프로나 물론 2주 전쯤인가 1주 전쯤에 이제 관련된 메타 이제 관련 조크버그가 왔다시피 네. 내년에 MR 헤드셋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 기존의 스마트폰에 있는 시장에서 이제 향후에 이번 MR 헤드셋으로 대한 침투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외 시장 쪽으로 이미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킹소프트나 이 자체 국가에서도 이제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쪽 시장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이제 북미, 다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히려 이런 시장이 커진다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을 또 다녀오셨네요. 뉴로메카, 협동 로봇 쪽에 대한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업 로봇이 문 열어주고 막 그럽니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로봇이 궁금해요. 문을 열어주는 건 이제 로보티즈 이제 일개미가 하는 역할이고요. 저도 이제 로봇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들은 사실 네. 레온보 로보티스 빼고는 이제 탐방을 한 번씩 다 다녀온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로봇 기업들은 정말 막 미래지향적이고 막 차갑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보다 막 차가운 건 뭐예요? 막 뭔가 로봇 특유의 각지고 스틸러 만들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뉴로메카는 이제 성수동에 이제 사무실이긴 한데 이제 오. 근처에서 이제 뭐 스마트팜이나 관련해서 뭐 로봇이 뭐 로봇팔이 뭐 움직이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사실 뭐
총 다녀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티스가 실적을 개선하는 게 다른 누르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티스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M&A에 대한 이슈들은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네. 누르메카도 사실 포스코랑 굉장히 친하죠. 이게 웃긴 게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대표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삼성전자랑 또 친하고요. 그리고 누르메카 대표님은 박정호 대표님은 또 포스코 출신이라서 또 포스코 포항공대 출신이라서 포스코랑 또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다 이게 포항공대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예. 좀 포스코와 관련된 로봇 클러스터 구축을 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연관관계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이거는 뭐 M&A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뭐 향후에 뭐 MOU나 실제로 포항 공장이 있다는 흐름이 결국에는 향후에 특히 뉴로메카의 주 장점이 그거거든요. 이게 연정용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하기 힘든 작업들을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항공대가 뉴로메카 쪽이고 카이스트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면 커넥션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감 안 주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단 농으로 좀 해본 말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로메카도 상당히 커넥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파트너사들이 진짜 많다고요. 네, 한 30개 정도 되고 물론 제일 많은 거는 사실 두산 로보틱스긴 합니다. 결국 이 두 회사가 이제 경쟁을 하는 게 교촌치킨이죠. 교촌치킨에 이 두 회사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체인점에 따라 흐름이 아니라 어떤 로봇팔이 만드는 치킨이 더 맛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이게 한 시간에 거의 한 치킨을 24마리를 튀길 수 있는 맞아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연 두산 로보틱스 팔이 더 빠르냐 아니면은 누리메카의 팔이 더 빠르냐 이게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교촌 치킨으로 시작을 해서 뭐 우리나라에 1000개 매장이 있는 데가 뭐 BHQ나 BBQ나 여러 매장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로봇팔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로봇팔 하나가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은 물론 이건 논외긴 하지만은 제우스의 그 로봇팔 같은 경우가 한 달에 약정 금액으로 16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가 최근에 인건비 최저임금을 봤을 때 이게 왜 커피숍이다 치킨 가게에서 이제 로봇을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니까 향후에 교촌치킨 아닌 다른 이런 저희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나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는 하나둘씩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음식은 사람 손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도 로봇이 제패하는 시장도 그러니까요. 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그 외에 같이 한번 투자할 포인트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 투자 포인트 따로 뭐가 있을까요? 결국엔 저는 올해는 실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안 좋고 그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물론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지연된 이유는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파트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로봇 그 팔에 대한 이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북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금 누레메카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큐렉스에 한 90억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00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사실 저도 큐렉스를 작년에 다녀왔었지만은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일본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 관련 기술을 사실 쓰기가 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누르메카가 특히 의료용 쪽에 사람의 그 수술을 쓰는 의료용 로봇을 이제 누르메카에서 공급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위가 있지 않을까. 실적도 아마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초점을 두고 향후에 이런 매출들이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기대감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우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두 분 이 식품 드셔보신 적 계십니까? 네.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관심은 상당히 많습니다. 고메 식품을 안 드셔보셨다고요? 무슨 식품이요? 고메. 고메요? CJ 제이즈 딱. 아, 예. 정말 의외인데요? 저는 손맛이라고 하길래 전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미식가입니다. 혹시 탐방했을 때 네. 핫도그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가서 먹지는 않고 저도 어차피 집에서 자주 시켜 먹는 거라서. 근데 홈쇼핑도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냉동 핫도그 외에 어떤 또 대표 제조 식품들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3월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 냉동 김밥을 수출을 본격적으로 북미의 시장은 그게 사실 저는 모멘텀이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그동안은 이제 냉동 핫도그를 통해서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코스트코나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CJ 제이제당의 고메 시리즈랑 그리고 풀무원 쪽에 그 관련된 ODM 업체 그걸로 수익을 꾸준히 향상을 시켰는데 아마 이번 4월 달부터 그 냉동 김밥이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번 기 때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냉동 피자, 냉동 핫도그 다들 어떻게 보면 미국 식품이잖아요. 냉동 김밥 저는 솔직히 먹어봤거든요. 이거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냉동 김밥을 또 넘기는 것도 되게 편리해서 또 수출에도 뭐 걸리지 않아서 더 장점이 또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근데 좀 전망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우양이 작년에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을 때가 그 라면 섹터가 되게 좋을 때 넥스트 라면 뭐가 될까라고 해서 우양을 거론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라면도 좀 내려가니까 우양도 좀 힘을 못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 맞아요. 드네요.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고성장 기업들이 좀 시장에는 예. 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품 음식료 쪽은 조금 어느 정도 줄어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국 우양도 결국에는 실적은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연간 2천억 매출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부터 냉동김밥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월간 대략 캐파가 90만 개, 대략 한 20억에서 25억 정도의 매출이 월간 나옵니다. 그러면 1년을 환산했을 때 250억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 자체가 냉동김밥만으로도 매출이 10% 이상 네. 성장하는 기업이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게 연간 평균 성장률이 5%에서 10% 많으면 10%입니다. 그렇다는 건 음식료 업체에서도 고성장이 좀 되는 업체가 저는 우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냉동 김밥에 대한 캐파 지금 증설까지 대충 예상을 네. 해주셨는데 K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또 확인을 해야 이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느낀 K푸드 열풍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처음 냉동김밥에 나왔던 회사가 올곳이라는 올곳식품입니다. 당연히 이건 맞아요. 뭐 비상장 회사죠. 이 회사가 대략 한 네. 매출 한 100억 정도 내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양 같은 큰 회사 같은 경우가 캐파를 한번 세게 한번 밀어버리면 사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올곳인지 아니면 우양 것인지 사실 맞아요. 구분 못 하잖아요. 그냥 냉동 김밥은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를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 가지고 있다는 우양이요? 게 왜냐하면 냉동 핫도그를 그 전에 코스트코를 가지고 있어 그거를 유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 공세를 해버리게 되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우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탐방이었어요. 와, 재밌는 탐방, 맛있는 그러니까요. 탐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영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탐방 노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